평안감사를 털어먹은 이야기. 이문호는 술을 자주 마시되 독한 소주보다는 탁주를 즐겼습니다. 탁주는 흐릴 탁, 술주라는 우문에서 알 수 있듯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골로 짠 술이며 막걸리라고도 말합니다. 이문호는 고위관직을 지내면서도 항상 탁주만 마시자 어느 날 아들들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좋은 소주와 약주가 있사온데 어찌하여 탁주만 잡수시는지요? 이에 이문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소의 슬개를 3개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심부름 다녀온 하인이 슬개를 대령하자 이문호는 이번엔 소주, 약주, 탁주를 모두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 뒤 이문호는 슬개의 담즙을 모조리 빼내더니 각각 소주, 약주, 탁주 항아리에 나눠 담아서 달아 메워 두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거라. 며칠이 지난 다음 이문호는 아들들을 불러 슬개를 담가둔 작은 술 항아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제 잘 보거라. 이문호는 가장 먼저 소주에 담았던 슬개를 꺼냈더니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었습니다. 이어 약주에 담갔던 슬개를 꺼냈더니 몇몇 곳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탁주에 담가둔 슬개는 구멍이 나기는커녕 도리어 두터워졌습니다. 잘 보았느냐? 어떤 술을 마셔야겠느냐? 이문호의 말에 아들들은 몸둘바 몰라 했습니다. 이문호는 대궐을 드나들 때 단골 탁주집을 정하고 날마다 잠깐 들러서 한 사발씩 마셨습니다. 잘 마시고 가네. 또 오겠네. 탁주 한 잔 값은 얼마 되지 않기에 이문호는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며 매번 외상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이나 밀리면서 술값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대감님, 쇳내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뭔가? 혹시 탁주값을 말하려는가? 그거라면 염려 말게. 조만간 일시에 주겠네. 큰 소리는 쳤으나 막상 정산하려니 청렴하게 살아가는 이문호니 단번에 갚기엔 부담이 됐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이문호는 해결책이 없어 뒤로 미뤘습니다. 그 무렵 어떤 자가 여기저기 청탁한 끝에 팔도 감사중 으뜸이라는 평안감사 자리를 따냈습니다. 신임 평안감사는 판서 이문호에게도 수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문호는 찾아온 손님을 무척 반가워하면서 평안감사 부임을 여러 차례 축하해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감은 경치 뛰어난 높은 누대에서 대동강을 내려다보며 멋지게 놀게 됐구려. 평양은 색향이라 미희도 많을 테니 참으로 부럽소. 그렇지만 나는 풍진 한양에서 고스란히 썩게 되었소이다. 손님이 무슨 말인가 싶은 얼굴로 바라보자 이문호니 이어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좋아하는 탁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됐다오. 이 기막힌 팔자를 한해서 무엇하겠소. 대감이 내 처지를 동정한다면 술값이나 좀 선사함이 어떻소. 신임 평안감사는 이문호의 청렴함을 아는지라 말씀대로 받들겠다면서 지필묵을 가져다가 전문 100냥짜리 오음을 써서 이문호에게 주었습니다. 술값으로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문호는 그 오음을 받아보더니 섭섭한 낯빛을 내보이며 꾸깃꾸깃해서 요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요강은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이니 오음을 쓰레기통에 버린 격이었습니다. 물에 젖으면 쓸 수 없으니까요. 이문호는 당황해하는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물산 풍부하고 명기 많은 곳 평안감사로 부임하는 대감이건만 술값으로 겨우 100냥을 쓴단 말이오. 손님은 부임하기도 전에 벌써 덤터기 씌운다고 속으로 불평하면서도 한 번 써준 오음이 오줌에 젖어 쓸 수 없게 된 터라 이번엔 금액을 올려 300냥으로 적어서 이문호에게 주었습니다. 그제야 이문호는 얼굴에 희색을 띠면서
오줌 없는 요강에 던졌던 100냥짜리 오음을 꺼냈습니다. 역시 대감은 통이 크구려. 수마전을 절약해서 내게 일부를 내주다니 고맙소. 쇠마전은 지금의 판공비와 여비에 해당하며 조선시대 지방관하에서 썼던 본입니다. 수령이 부임하거나 왕래할 때 또는 감령의 서리에게 일이 있을 때 주었습니다. 이문호는 신임 평안감사에게 그 돈을 아끼라는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속아서 크게 치른 손님이 돌아가자 이문호는 술집으로 가서 주인에게 오음 2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평양 가명 경절이에게 가서 돈을 찾게. 경절이는 조선시대의 중앙과 지방관하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한 아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탁주집 주인은 이문호로부터 오음을 받아 밀린 술값을 제하고도 넉넉히 남는 돈을 챙겼습니다. 남는 돈은 앞으로의 술값이니 그리 알게. 이처럼 황당하게 신임 평안 감사를 털어먹은 이문호는 이후에도 탁주집을 드나들며 한 잔을 즐겼습니다. 이문호는 남을 골탕 먹이거나 놀리기 일쑤였지만 드물게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참판, 둘째는 승지, 셋째는 대교 벼슬로 모두 입신양명했습니다. 어느 날 예문관 대교로 있던 셋째가 번을 들었다가 경상도사로 제수되어 그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여 집에 들를 수 없어 남대문 밖에서 적발임에 집으로 보냈습니다. 적발임은 글로 간단하게 적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상감께서 경상오사로 명한다는 전교를 내리시어 뵙지 못하고 떠나게 됐사오니 부친께서 잠시 이곳까지 나오시면 삼가 인사드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이문호는 셋째 아들을 보고자 급히 하인에게 보교를 얻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교는 가마꾼 2명이 메고 가는 작은 가마입니다. 마침 옆에 있던 부인이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바깥 행차에 초혼이나 사인남녀를 다시지 않고 웬 보교인가요? 순간 이문호는 망설였습니다. 어사 부임은 비밀이므로 말하지 않으려다가 아들과 모자 사이인데 어떠랴 하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셋째 놈이 경상어사를 명받아 지금 떠난다고 남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오. 큰 것을 타고 가면 남의 눈에 띌까 보교를 불렀소. 이문원 부인은 셋째 아들이 어사가 됐다는 말을 듣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어사라니 신기하고 장한 일이네요. 나도 나가봐야겠어요. 이문원 부인이 수선을 떨자 바로 옆에 있던 맏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사가 큰 관직도 아니고 잠깐 왕명을 받아 내려갔다 돌아오는 것인데 뭐 그리 좋아하시나요? 제가 높은 벼슬을 여러 번 해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니. 맏아들이 투덜거리자 모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아버지가 경상감사로 있을 때 일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단다. 그러면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떤 날 야심한 시각에 예방비장이 황급히 내하로 들어와서는 관아 계집종을 시켜 감사를 불러 깨웠습니다. 감사는 들어누운 채 무슨 연고냐고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그러느냐. 예방비장은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지금 어사가 영내에 들어왔사온데 만일 이 밤에 출두하면 사또께서 밤에 선하당에 자정하셔야 하인들이 놀라서 허둥지둥하는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선하당은 각도의 관찰사가 사물을 보는 곳이므로 비장은 사또에게 의복을 갖춰 대비함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문호는 벌떡 일어나서 황급히 내의를 갈아입었는데 너무 정신없는 나머지 아내가 벗어놓은 단속옷을 입었습니다. 이문호는 그걸 모르고 데님을 매려다가 가랑이가 짧아서 데님을 멜 수 없자 비로소 잘못 입었음을 깨닫고
창왕이 자기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이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여기까지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문원 부인은 웃으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평소에 무척 신중할 뿐만 아니라 영의정이 온데도 끄떡 않으실 만큼 배짱 있는 너의 부친이 글쎄 그렇게 떨었단다. 그러니 어사벼슬이 좋지 않을 수 있느냐? 부인의 말에 이문호는 자식에게 압이 흉본다고 눈을 흘겼으나 부끄러운 사실이므로 도리 없이 낯을 붉혔습니다. 이러저러한 일화가 많은 이문호는 남봉꾼이 아니었으며 일생 부인을 아끼며 애지중지 사랑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